2004년 10월, 뉴저지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와 아내 이연자 씨는 거실에 둘러앉아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에서 온 국제전화 내용을 적어둔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이연자 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거동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막내딸 민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11살 민지는 병원을 너무 자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한국에서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훨씬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7년 전 처형 덕분에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처형이 가족 초청을 해준 덕분에 가족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족이 다시 흩어져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하지? 12살 된 첫째 아들 민재는 이미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영어도 또래 아이들만큼 능숙해졌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부부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병중의 어머니를 돌보고 막내딸의 치료에 집중하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처형은 민재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맨해튼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에서 부부는 또 다른 어려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손에는 지난 7년간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던 영주권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카드만 반납하면 되는 건가요? 정호 씨가 영사관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I-407이라는 공식 포기 서류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영사관 측에서도 카드만 반납하면 된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 방식은 훗날 이민국 시스템상 영주권 포기자로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식 I-407 양식이 누락된 채 카드만 반납한 경우 USCIS 데이터베이스에는 여전히 영주권자로 남아있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카드를 건네주는 순간 이연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7년간의 미국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들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거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 간단해 보였던 영주권 카드 반납이 20년 후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으로 다가올지를 말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은 그 포기 절차가 훗날 그들을 이민 사기, 의심의 그늘로 몰아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가족을 맞은 것은 한국의 쌀쌀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재 오빠는 언제 와요? 곧 방학이 되면 볼 수 있을 거야. 정호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한 그 절실한 선택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시련의 모습으로,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희망의 가능성을 품고서 말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정호 씨와 이연자 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정호 씨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이연자 씨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딸 민지를 키워냈습니다. 민지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건강한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한편 미국에 남아있던 민재는 처형의 보살핌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IT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며 몇 년 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32살이 된 그는 이제 부모님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미국에서 함께 살아요. 제가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해 드릴게요. 화상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와 연자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20년 전 그들이 포기했던 영주권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예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네. 할머니와 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가 시민권자니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어요. 민재는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부모님의 과거 영주권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다시 이민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민재는 부모님을 위한 아이언서리 가족 초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고 부모님의 과거 영주권 이력도 솔직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USCIS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RFE, 바로 추가 증거 요청서였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쳐보며 당황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의 부모는 과거에 미국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USCIS 시스템상 영주권 포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I-457 양식 제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잠재적인 이민법 위반 또는 이민 사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민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민 사기라니요? 부모님이 20년 전에 가족을 위해 내린 그 절실한 선택이 지금 와서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는 말인가요?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포기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그리고 이민법 위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9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는 급히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USCIS에서 이상한 통지서를 보냈어요. 화면 너머로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영주권 포기 기록이 시스템에 없다면서 이민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와 이연자 씨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영사관에서 카드만 반납하면 된다던 그 말. I-457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그 상황들이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의심을 받고 있다니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싸울 차례였습니다. 제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게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 초청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우 씨와 이연자 씨는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하는 자문과 함께 말입니다. 민재는 USCIS의 충격적인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테디 킴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영주권자들이 공식적인 I-457 양식 없이 단순히 카드만 반납하고 귀국했던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이아, 즉 정보공개 청구였습니다. USCIS, CBP, 국무부 등 미국의 모든 이민 관련 기관에 부모님의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어딘가에 영주권 포기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민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내린 그 선택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하나둘씩 포이아 응답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USCIS로부터 온 첫 번째 답변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신청인에 대한 I-457 제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CBP의 답변도 마찬가지였고 국무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분명히 영주권을 포기했는데 그 기록이 미국 정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그 선택이 아예 없었던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의 부모님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호 씨와 연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뭔가 잘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연자 씨는 20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맨해튼의 한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카드를 건네주던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와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빠뜨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I-447이라는 양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일반인이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변호사는 민재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USCIS를 설득하려면 부모님이 정말로 영주권을 포기했고 이민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상세하고 진정성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포기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둘째, 영주권 포기 이후 부모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록, 취업 기록, 세금 신고 내역 등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미국 내 생활 기반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해지, 보험 해지, 운전면허 반납, 임대 계약 종료 등의 기록들이 그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상통화를 통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듯이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싸울 차례라고 말입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호 씨 부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기록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내린 선택은 분명히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USCIS라는 거대한 행정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김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진술서 작성이었습니다. 민재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증언만이 그들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부모님과 연결된 화상통화 화면 앞에서 민재는 노트북을 펼치고 본격적인 기억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혀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는 먼저 영주권 포기를 결심하게 된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 한국에서 온 급박한 소식들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때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악화 소식과 막내딸 민지의 심장 수술 필요성이 동시에 닥쳤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이연자 씨는 당시의 심정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 때문에 민지의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현실.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그들을 귀국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몰랐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미국에 남겨두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내려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정우 씨는 2004년 10월 초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해 문의했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영주권 카드만 가져오면 된다고 안내했으며 별도의 서류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영사관 방문은 10월 둘째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까지 가는 길이 멀고 번거로웠지만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영사관에 도착해서도 절차는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잠깐 기다린 후 젊은 여성 직원과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영주권 포기 사유를 묻고 나서 가족의 건강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2장을 받아가며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I-447이라는 공식 양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영수증이나 확인서 같은 것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연자 씨는 그날 영사관을 나서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7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가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영주권 포기 이후의 행적들도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사관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귀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계좌 정리였습니다. 체이스 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던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잔액을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보험 해지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까지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뉴저지 주 운전면허증도 정식으로 반납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대주택 계약 해지와 공과금 정리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케이블 TV까지 모든 서비스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당시 직장에서도 정식으로 사직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 마지막 급여 정산,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연자 씨 역시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의 봉사활동, 한국어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그리고 이웃들과의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2004년 11월 중순, 모든 정리를 마친 가족은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JFK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재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의 삶도 영주권 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정우 씨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에 나섰고 이연자 씨는 시어머니, 간병과 민지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의 상세한 기억들을 모두 기록하며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서류는 없을지라도 이 모든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작성과 함께 민재가 집중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완벽한 진술서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USCIS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정말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입출국 기록이었습니다. 영주권 포기 이후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단기간의 관광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정우 씨와 이연자 씨는 2004년 이후 미국을 단 2차례만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2010년 민재의 대학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였고 또 한 번은 2018년 민재의 결혼식을 위해서였습니다. 두 방문 모두 각각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고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정해진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영주권자로 남아있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짧은 방문을 반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CBP의 입출국 기록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사실들은 민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포기 이후 20년간 한국에서만 거주하며 미국 방문은 순전히 가족 행사를 위한 단기 방문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증거는 한국에서의 거주 및 취업 기록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2004년 귀국 이후 줄곧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록, 건강보험 가입 기록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연자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식 직장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간병인으로서의 소득과 민지 양육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 수급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심장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 지급 기록들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상세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애초에 귀국을 결심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집해야 할 증거는 미국 내 생활 기반 정리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시의 서류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소문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체이스 은행의 계좌 해지 확인서가 부모님의 오래된 서류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8일자로 발급된 이 서류는 정호 씨와 이연자 씨의 모든 은행 계좌가 정식으로 해지되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뉴저지 주 운전면허증 반납 기록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뉴저지 주 차량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2004년 11월 5일자로 두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정식으로 반납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서류들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살던 뉴저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와 보증금 반환 확인서가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계획적으로 미국에서의 거주를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과금 해지 기록들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PSEG 전력회사와 뉴저지 내추럴 가스의 서비스 해지 확인서들이 2004년 11월 초 날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들이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정리하고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험 해지 기록들도 빼놓을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임차인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까지 모든 보험이 2004년 10월과 11월 사이에 해지되었다는 기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매각과 함께 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서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직장 관련 기록들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은 사직 확인서와 최종 급여 명세서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그가 2004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정식으로 사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연자 씨의 경우 민지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전학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민지가 미국 학교에서 한국으로 전학했다는 공식 기록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부모님이 2004년 영주권을 포기한 후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은행, 보험, 공과금, 주거, 직장,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정리했다는 증거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이러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I-457 공식 서류는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진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와 김 변호사는 3개월에 걸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응답서를 USCIS에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진술서, 20년간의 한국 거주 기록, 미국 생활 정리 증거들, 그리고 입출국 기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민재는 이 정도면 충분히 USCIS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2개월 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차가운 오후, 민재의 우편함에 USCIS의 공식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인쇄된 노이드라는 문구를 본 순간 민재의 심장이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 예정 통지서, 즉 USCIS가 부모님의 가족 초청 신청을 거절할 의도를 통지하는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민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USCIS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이민법 위반 또는 이민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지서에는 USCIS의 우려사항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I-457 양식의 부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증거들이 많아도
공식적인 영주권 포기 서류 없이는 진정한 포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제출된 미국 생활 정리 증거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해외 거주를 위한 준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USCIS는 많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진술서가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영사관에서의 상담 내용이나 담당자의 안내사항 등이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SCIS는 30일 내에 추가적인 법적 논증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정식으로 거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과 다름없었습니다. 민재는 급히 서울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노이드 내용을 들은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위해 내린 그 절실한 선택이 지금 와서는 거짓말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연자 씨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옛 기억들을 되짚어가며 아픈 마음을 달래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진술이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이드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USCIS의 우려사항들이 예상보다 깊었고 단순한 추가 증거 제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적 논리를 동원한 전면적인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대응 전략은 법적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이민법의 원칙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부모님의 상황이 이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논점은 의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민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법 위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경우는 오히려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영사관에 직접 가서 포기 의사를 표명했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행정관행에 대한 조사도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I-457 양식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찾아서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작업을 3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설득에 실패한다면 부모님의 가족 초청 신청은 정식으로 거절될 것이고 재신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아파트에서 정우 씨와 이연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이 길고 힘든 싸움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연자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에 가야 하는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년을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굳이 이제 와서 새로운 땅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재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마지막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김 변호사와 민재는 노이드에 대한 응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3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완벽한 법적 의견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민법의 복잡한 조항들과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부모님의 상황이 결코 이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법적 의견서의 핵심 논점은 선의의 의도였습니다. 이민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경우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당시 행정기관의 안내에 충실히 따랐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의 행정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많은 영사관과 이민 관련 기관들에서 I-457 양식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는 부모님만의 개별적인 실수가 아니라 당시의 시스템적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민재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더 발굴해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영주권 포기 이후 한국에서 보인 일관된 행동 패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20년간 단 2차례의 단기 방문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으로의 재이민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법적 의견서에는 또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과 막내딸의 심장질환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그들을 귀국으로 이끌었고, 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변호사와 민재는 마감 시한 하루 전인 깊은 밤까지 서류를 다듬었습니다.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법적 의견서와 보강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부모님의 추가 진술서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USCIS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의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USCIS는 추가 검토의 8주에서 12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재와 부모님에게는 매일매일이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호 씨와 연자 씨는 그 기간 동안 평소보다 더 조용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하는 모든 편지가 USCIS로부터의 소식일까봐 가슴을 졸였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민재로부터의 소식일까 기대했습니다. 민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마다 USCIS 웹사이트를 확인하며 케이스 상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태는 심사 중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우편함에서 USCIS의 공식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노이드의 트라우마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봉투의 두께가 달랐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상당히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민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어프루벌 노티스라는 문구였습니다. 마침내 승인 통지서였습니다. 잠시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보니 분명했습니다. USCIS가 부모님의 가족 초청 신청을 최종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불안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부모님은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민재의 전화를 받은 순간,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눈물과 환한 미소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정호 씨와 이연자 씨는 승인 소식을 들은 순간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자책감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동시에 20년 만에 다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USCIS의 승인 통지서에는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과 법적 논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으며 신청인들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특수한 상황과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 최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재에게 축하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케이스에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가족의 진심과 끈기가 결국 USCIS를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도 직장에서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20년 전 가족이 흩어졌던 그 아픈 기억이 이제는 다시 뭉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연자 씨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가족을 향한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민재는 승인 통지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부모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싸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지금 진정한 가족의 재결합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2025년 2월 15일 JFK 공항 게이트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겨울 추위가 매서웠지만 민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이 다시 미국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K2082편에서 내린 정호 씨와 이연자 씨의 모습은 20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머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쪽이었고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영주권 카드로 당연하게 통과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새로 발급받은 이민 비자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던 민재는 부모님을 발견하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헤어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32살의 성숙한 남자가 되어 부모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2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순간 부모님은 변화된 뉴욕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확장되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준비한 새 집은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떠났던 그 지역과는 다른 곳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뉴저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부모님은 민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주방,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사진들로 가득한 것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연자 씨는 벽에 걸린 20년간의 가족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재의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까지 자신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놓쳤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정우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주택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정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떠났던 그 이유들도 이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해 전 편안히 돌아가셨고 민지는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웠는지, 그리고 이번 가족 초청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20년 전 내린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었는지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와 이연자 씨도 그동안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민재를 두고 한국으로 떠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동안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연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고, 아들이 보낸 진짜 초대장을 받고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20년 전의 이별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지금의 재회 역시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저지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 포기라는 과거의 선택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특별한 재회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와 연자 씨는 민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걷는 미국의 거리, 20년 만에 다시 마시는 미국의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연자 씨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집에 온 것 같다고,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진정한 집이라고 말입니다. 민재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의 봄은 박정호, 이연자 가족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기록 없는 포기는 결국 기록된 재회로 완성되었고 20년의 기다림은 영원한 함께함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